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취지, 그 의도 어제 저희도 많이 다뤘고요. 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고나 국제고 등 이런 논란이 1, 2년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대선 공약 또 국정 과제로 저희가 이 고교체계 개편과 관련된 거는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이제 일괄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환하겠다는 것을 어제 발표를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여서 음. 그냥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행령은 언제쯤 바꿀 예정인가요? 이 자사고가 설립이 될 때도 이제 시행령에 기초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 모두가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네. 이 시행령 개정은 저희가 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 11월 중에 입법 예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일괄 이 전환 시점이 2025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때 정부가 만약에 혹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나라 그 안 좋은 습성들이 과거 정부 했었던 걸 다 뒤집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시행령을 고치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교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네. 지금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 체계를 바꿔서 특정한 학교 유형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또 높은 교육비를 내면서 그런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다양하게 아이들이 선택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같이 발표한 게 고교 학점제가 25년에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네. 모든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러면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하려면 이제 교육 그 과정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학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네네. 고교 체제나 교육 과정이나 또 이것이 대학 입시하고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다시 역행해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네. 지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서 교육 전반의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 저희가 신속하게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교육이 부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이 불신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을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하게 하면서 교육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들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같이 추진이 되고 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사실은 그때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이름이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점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로 그 지역에서 역할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음.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또 시행령을 바꿔서 그 일부 학교만 특정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로 네. 역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특정하게 소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그런 혜택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025년에 그 이후에 시행령을 다시 고쳐서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뭐 아마 현장 또 자사고 일부에서는 헌법 소원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송 준비요. 예, 네네. 예. 헌법에서 우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사고등 이제 특목고를 일반고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자사고 등 특목고가 전체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141만 명인데 네. 이 중에 100만 명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제외해도 학생 수의 한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사고, 네. 외고, 국제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네네. 그런데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학비, 등록금 등이 한 평균 3배 이상 비싸고 네. 그리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나 입시 경쟁을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교육 부담이나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뭐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일반 학생들이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부모들이 일정한 그 소득 수준에 있지 않으면 네네. 사실 보내기도 어려우면서 사회적 격차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게 되고 네. 또 고등학교 체제가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학 그 학종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거기서도 그 일부 서울의 13개 대학에서는 이런 자사고, 네네.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 학생들이 그대로 서열화된 것으로 이렇게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총리님 그 말씀하셔서 이 네. 13개 대학을 조사를 했더니 이 학종 고교 유형별로 봤더니 합격률이 과학고 그리고 영재고가 26% 이상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과학고 영재고가 제외돼서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어떠신가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요 과학과 영재고는 네. 이제 설립 취지가 이제 이공계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여서 그런 본래 설립 취지에는 부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는 네.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게 이제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이 여전히 이제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렇게 학생 선발 방식의 제도는 개선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헌법에 보장된 그 국민들의 교육의 기본권은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서열화된 고교 체계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면서 네.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음.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가 다양하고 또 학생 맞춤식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또 예산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네. 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총리님이 그 일각에서는 이제 고교 평준화 이 취지를 공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 강남 8학군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2017년도에 이제 고교 체계를 이렇게 바꾸겠다. 특목고들을 다 일반고로 이제 전환하는 방향들을 발표를 했을 때도 사실 강남 쪽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 비율을 보니까 거의 네. 편차가 크게 없었습니다. 16년, 아. 17년, 18년 이렇게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사실 심리적으로 그런 우려를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걱정들은 합니다만 네.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입증할 만큼의 실효적인 그 분석이나 네.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반 이제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교육 과정의 다양성 그리고 그 질적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죠. 네네. 그거에 따라서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화 그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실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5년간 한 8천억 개 예산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 이제 미래 교육을 담당할 이제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강사 확보 등을 위해서 한 2천억 원. 그러니까 이제 신산업 분야 또 네네. 새로운 그 수요가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교원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새로운 교사들을 양성한다든가 이제 새롭게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네네. 모신다거나 이런 데 네.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산어촌과 같은 교육의 소외 지역이나 이런 데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네. 대체로 전체로 이제 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런 예산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연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발표하실 때 이 정시 확대 계획도 함께 나오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언제쯤 발표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제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보완이나 또 필요한 이 정책들을 종합해서 11월 내에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시가 뭐 무조건 모든 전국의 대학에 일괄적으로 뭐 몇 %씩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으로 네네.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종 쏠림이 큰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네. 정수시에 이 균형 있는 비율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1월 달에 저희가 그 대입 제도에 대한 네. 그 공정성 방안을 발표할 때 네. 그때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